이제 오늘도 종목 상담 출발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NF요. LNF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5천 원에 30%요. 12만 5천 원에 30%요. 네네. 네, 이 종목 오늘 테슬라의 계약 해지 소식에 급락세가 나와서 정말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많이 걱정이 돼요. 네,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그래도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2차 전지 오늘 또 악재 때문에 급락세를 보였는데 내가 한번 상담 도와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저 박철순 대표님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LNF가 이제 계약 이제 어떻게 보면 해지에 가깝죠. 그래서 일단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이 거의 해지까지 간 거기 때문에 악재가 이제 오늘 반영되면서 한 9%대 정규 시장에서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사실 이전에도 LG에너지솔루션이 이미 또 이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들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조금 2차전지 쪽 섹터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비단 이 LG에너지솔루션과 LNF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최종 고객사죠.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가 최종 고객사인데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단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좀 판매량이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많이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는 너무 많이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신차 같은 경우도 판매량을 좀 줄이고 만드는 거를 좀 줄인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LNF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이라든지 기타 다른 2차 전지 기업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런 비슷한 류의 뉴스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래도 저는 LNF 정도라면 그래도 낙폭을 조금 이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 LNF 같은 경우는 이제 LFP 배터리 양극재를 이제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용화 됐을 때 물건을 생산했을 때 실제로 뭐 SK온이라든지 글로벌 대기업들 쪽으로 납품을 하기로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여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낙폭을 이용해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신규 접근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일단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좀 단기적인 그런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소 50% 이상 줄이셨다가 그리고 나서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을 때 그때 다시 50%를 다시 재매수해서 일단 그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LF 배터리 양극재 관련된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올해 고점 정도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도 여전히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할인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제 기대해 본다고 하면 저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당연히 기술적으로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4만 원 정도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14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겠고요. 만약에 단기 자금이라 뭐 하신다면 당연히 121선을 하향 이탈해서 만약에 9만 원대 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일단 당분간은 현금화 시키셨다가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그때 재매수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낙폭으로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바이오 비주요. 바이오 비주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5,480원에 70%요. 15,480원에 70%세요. 예, 예. 네, 이 종목 비중이 또 크셔서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렇게 말해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 꾸준히 시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또 여쭤볼게요. 비중이 70%세요. 내가 한번 전략 세워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망 들어볼까요? 박철순 대표님요.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비중이 70%나 되셔서 좀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니. 15,480원이신데 네. 저는 사실 이 종목은 신규로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유가 굉장히 단순한데 일단 이 회사가 제품이 좋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도와주는 가족 회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은 굉장히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가 우리가 아는 그 필러 아니면 뭐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우리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스킨 부스터나 필러 대비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기로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고요. 제가 또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회사의 주요 주주가 일대 주주가 이제 청담 글로벌이거든요. 그래서 예. 네, 아시죠? 그래서 청담 글로벌이 사실 제중동포십니다. 그 대표님이.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가장 최대 유통망 쪽에 1차 벤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을 할 수 있는 커넥터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주주인 청담 글로벌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기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량이 늘기 시작하면은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회사여서 저는 뭐 지금 이 회사는 지금 가격대라면 오히려 더 매수를 또 해도 되는 하지만 지금은 70%나 되시기 때문에 더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대로 좀 홀딩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신규 매수를 조금씩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들 수급은 뭐 거의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다시 순매수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선은 매수하신 가격 바로 위에 121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6,000원 정도에서 저항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여유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18,000원까지 끌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주요 매물대가 두껍게 좀 형성이 되는 구간이어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로는 16,000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면 18,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더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하나 물어볼까요? 네네. 장기로 보유하려고 하는데 1년이나 2년에 장기로 보유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 전망이 뭐 어떤지 좀 장기로 보유했을 때 네. 좀 소위 내가 지금 주식을 투자한 것이 위험성이 없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그러니까 장기로 투자도 되냐고 여쭤보신 거죠? 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종목은 왜냐면 실적에 기반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 성장 가능성도 있는 기업이어서 안전하거든요, 좀 그래도.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이 스킨 부스터라든지 이런 K-뷰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지금 주가가 부담이 좀 없는 구간이에요.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 내년 뭐 상반기 정도만 보더라도 한 18,000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뭐 개별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 한번 보시면서 18,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더 매수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내년에는 꼭 수익으로 가득하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ABL 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100원에 30%요. 11만 100원에 30%세요. 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언제쯤 매도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또 여쭤볼게요. 이 종목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번쩍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진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오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건데 그래도 뭐 회사가 워낙 좋으니까 믿음으로 끌고 오시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보유의 의견을 드렸고 사실 ABL 바이오가 요즘에는 뭐 알테오젠이 주춤했을 때 그 공백을 채울 정도로 이제 ABL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주목도와 그리고 신뢰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임상에 대한 일정도 있고 이번에 그랩바디 관련돼서도 또 기술 이전 일라이릴리랑 워낙 큰 규모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 또 JP모건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가장 궁금하신 거는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저는 이거를 목표가가 딱 돼서 판다 이거보다 네. 매도를 한다보다 그냥 이렇게 매도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한 내년, 후년 쭉 끌고 가시는 거를. 혹시 이게 또 혹시 몰라서 또
중간에 확 이렇게 될까봐 네. 그래서 이걸 장기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 어느 정도 수익에 해야 되는 건지. 네.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일라이 릴리가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항상 변수들이 또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시청자님이 뭐 내년, 내후년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만 원대가 온다면 일부는 비중을 한 10%라도 단 5%라도 수익을 한번 챙겨나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랩바디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정들이 있는 게 뭐 파킨슨병 그리고 담도암, 위암 계속해서 파이프라인 임상 공개에 대한 일정이 내년에도 좀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될 수 있는 기조들은 환경 자체는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후년까지는 제가 완전한 장담은 못하겠지만 30만 원 이상의 주가는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 이제 그 구간에서 시청자님의 그래도 뭐 성향이 나는 그래도 쭉이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또 언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일부는 약간은 수익 챙겨놓으시고 홀딩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30만 원까지는 상박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부는 수익 실현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12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오늘 매수했거든요. 네. PSK 홀딩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6,400원에 50%요. 46,400원에 50%세요. 예,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네, 지금 매수가 근처신데 비중이 또 크셔서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목표가요. 예. 네, 목표가를 얼마로 좀 잡아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팬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빠르게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순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 매수하실 때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4만 한 4, 5천 원대에서 계속 수평으로 가다 보니까 한번 올라갈 것 같아서 오늘 매수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보유라고 말씀드린 건 이 종목 신규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일단은 간단하게 사업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예.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거는 디스컴이라는 장비와 그다음에 리플로우라는 장비인데 리플로우 장비는 뭐냐면 기판과 칩을 붙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층을 하기 때문에 이때 많이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착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디스컴 장비는 세정 장비인데 고단화가 될수록 이제 세정 장비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어스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HBM4로 가고 있는 점점 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리플로 장비와 디스컴 장비 수요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제품이 나오는 내년이 더 기대감이 높다라는 건데 이 두 사업 다 모두 다 이 회사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디스컴 장비도 1위고요. 리플로 장비는 뭐 STI와 같은 이런 후발주자들이 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 점유율과 고객사와의 어떤 관계는 훨씬 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주력 장비 사업 둘 다 모두 다 뭐 내년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지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올해 조금 이제 주가가 조금 8월달 저점 만들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지져버렸어요. 예. 네, 대장주 같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고점 뚫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과거 고점까지도 못 왔거든요.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인데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단기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10월달 고점이잖아요. 5만 5천 원 좀 위, 한 5만 7천 원 정도 선까지 1차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항 나오면 잠깐 팔았다가 눌림목 나오면 그때 또 사시면 됩니다. 굳이 뭐 지금 1월달 고점과 그다음에 10월달 고점에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 나오면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고 뚫고 올라간다면 당연히 저는 이거는 8만 원까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좋고 업황 자체가 이 회사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로 투자도 가능하고 단기도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단기는 한 얼마 정도 매도해야 될까요? 네, 단기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올해 연고점이에요. 그래서 5만 7천 원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좀 선물 같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포스코홀딩스 네, 32만 3천 원에 10%입니다. 32만 3천 원에 10%세요. 네네. 이 종목 오늘 또 파란불로 마감했는데 네. 내년 전망 좀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님이요? 네, 이진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해서 살짝 네. 답답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이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 이 정도 흐름이면 상당히 다행이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지금 리튬 광산 쪽에 투자한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리튬 네.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편안하게 보유를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네. 약간 가장 답답한 건 탄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인데 시청자님이 지금 수익권이 아니라 약간의 손실권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비중 10%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확대를 하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네. 10%의 비중을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좀 우려가 생겼고 또 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10% 관련된 종목이지만 우리가 좀 밀어두고 약간은 난 중기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박스권만 탈피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라인 이 가격대로 보고 있거든요. 33만 원 부근. 근데 여기 돌파하면 상방으로 그래도 좀 넉넉하게 열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는 좀 있는 종목이지만 다만 네. 철강 2차 전지가 지금은 약간 어려우니까 움직임은 좀 더딜 수 있다. 그냥 보유하고 쭉 끌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움직임이 좀 더딜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고민이 좀 해결되셔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LH 만도요. HL 만도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6,000원 20%요. 56,000원에 20%세요. 네, 오래됐어요, 이거. 오래되셨어요.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종목 자동차 관련주로 또 휴머노이드 모멘텀 붙으면서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내년 전망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오래되셨는데 내가 한번 전망 도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진 대표님, 박철준 대표님 계십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지금 이진 대표님께서 이진 환하게 대표님. 웃어주고 계십니다. 네, 이준. 네, 이진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수익이 도달이 돼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뭐 LCM 만도는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밀린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로봇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가게 된 그런 종목군들은 시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최근에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 보이다가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로봇의 액추에이터 사업, 물론 HL 만도가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를 하고 나서 로봇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는데 생각보다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로봇으로 수익화를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었고 살짝 밀렸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실적도 개선될 수 있고 또 거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지금 CES 모멘텀까지 시장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진 거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오랫동안 기다리신 만큼 지금 예전의 가격대와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상방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비중 20%라고 하셨는데 62,000원이 도달을 하면 오래 기다렸는데 또 수익이 왔다가 혹시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생겨서 수익이 줄어들면 또 그때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중 20% 중에 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5에서 10% 정도는 일단 수익을 챙겨 두시고요. 남은 물량은 저는 내년 초까지는 한번 우리가 끌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초까지 끌고 가면 추가적으로 65,000원 정도의 가격 라인 이상은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ES를 앞두고 여전히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10% 정도는 수익 실현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년에는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하이브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요. 네, 네, 숟가락 비중은요? 예, 29만 5천 원에 15%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29만 5천 원에 15%세요. 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 종목, 감사합니다. 네, 계속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엔터 관련해서 어디까지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두 분 다 웃고 계신데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엔터도 내가 한번 내년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박철순 대표님한테 받고 싶습니다.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브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너무나도 다 알려져 있지만 BTS가 이제 컴백을 하기 때문에 BTS 하나만 봐도 사실 실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올해 실적은 뭐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지만 올해 네. 오히려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보면은 올해 대비했을 때 몇 배 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예상 실적은 거의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2026년도에 한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 전망치는 900억 원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과거 실적 대비했을 때도 역대 최고 실적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속됐던 뭐 뉴진스 관련된 이슈야 이제 해소가 된 상태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가수들이 꽤 많습니다. 뭐 세븐틴이라든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든지 투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단계의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미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일단 아티스트 수익만으로도 기대할 수 있지만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도 이제는 뭐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력 아티스트가 일단 복귀하는 거 그리고 기존 아티스트가 수익을 잘 만들면서 월드 투어로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플랫폼까지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전고점 돌파까지도 우리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5만 원에서 만약에 저항 나오고 급격하게 만약에 뭐 기관 외국인들 차익 매물 나온다면 당연히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고 눌림 나오고 지지선 만들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재매수를 하시면 되겠지만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은 40만 원대까지는 내년까지 여유 자금이라면 40만 원대까지는 끌고 가셔도 충분히 좀 무난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정 받을 때 이제 다시 팔았다가 재매수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10월달 고점이 한 35만 원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고점 오면은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술적으로 꺾이면 이거 악재는 아니거든요.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번 파셔서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반등 나올 때 그때 또 재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보시면서 눌림 나올 때마다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붙박이로 좀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실적 기대감과 함께 BTS 복귀까지 목표가 4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